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요거는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소개만 드리고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사막연산자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if else인데 if else를 좀 다르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숫자 하나를 이렇게 주고요. 이게 0보다 작다. 음수. 자, 그리고 0을 일단 0을 양수로 볼게요. 일단 0을 양수로 보겠습니다. 이건. 자, 그럼 else로 우리가 나머지를 양수로 보면 되겠죠? 여기 이걸 써도 되겠는데 그냥 이렇게 진행할게요. 자, 그럼 요거는 이제 양수가 나오겠죠. 마이너스 붙이면 음수가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되는 거고, 이제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이런 구조. 자, 근데 이게 좀 밑으로 이렇게 길잖아요. 그렇죠? 몇 줄을 쓴 거예요?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여섯, 일곱 줄, 그죠? 일곱 줄 썼는데, 자, 이렇게 밑으로 좀 길어지면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가 좀 불편할 수 있거든요. 코드가 길어지면, 그죠? 그럼 여기 여백이 좀 있잖아요. 여백이 좀 아깝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당하게 가로로 늘려서 세로를 줄일 수 있으면 좋겠죠, 그죠? 자, 그래서 사막연산자라는 게 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조건 있죠? if else를 만든 이 조건.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물음표를 넣었습니다. 코드 1, 코드 2인데 여기엔 콜론이 들어가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건 어떤 식으로 작동하냐면 이 조건을 따져서요. 이게 true면은 요거 코드 1이 실행되고 false면은 코드 2가 실행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그럼 똑같이 만들어 볼게요. true면은 요 음수이고 요거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false면은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요거랑 똑같은 거다. 해볼게요. 음수가 두 번 나오겠죠. 자, 10으로 하면 양수가 두 번 나와요. 똑같이 작동합니다. 표현법만 다른 건데 뭔가 좀 경제적이죠, 이게. 자, 그래서 뭐 예전에는 가독성이 뭐 이게 더 좋다, 이게 직관적이다, 가독성이 안 좋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요새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써서 이걸 뭐 못 알아먹거나 그럴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자, 자주 쓰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 소개를 드립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몰라도 프로그램 하는데 지장 없어요. 내가 좀 더 경제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제 쓰시면 되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if else 요거를 먼저 이해하시는 거예요. 네. 사막연산자라는 것까지 소개를 드렸습니다. 또 어떤 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냐면, 자, 이런 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 문제 중에 더 큰 수에서 더 작은 수 빼는 거 있었죠? 이런 식으로 또 활용은 가능합니다. 자, 만약에 너m2가 너m1보다 크면 물음표 하시고, 너m2 마이너스 너m1이죠. 반대면은 너m1 마이너스 너m2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변수 하나 만들어서요. 여기다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표현도 가능해요. 자, 뭐 어떤 식으로 작동되는지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일단 제가 여기 그냥 아무 숫자 하나 넣어볼게요. 1, 2. 자, 이렇게 넣어볼게요. 자, 이게 어떤 원리냐면 너무 2가 너무 1보다 크다, 좀 크죠? true가 나오잖아요. 그럼 1이 여기 대입되는 거예요. 이렇게 반대로 너미를 더 크게 하면은 이게 펄스가 되죠. 그럼 얘가 선택이 돼서 얘가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는 아시겠죠? 이 조건에 따라서 이게 선택되거나 이게 선택됩니다. 선택된 게 들어가는 거예요. 값이. 여기 와야 되는 건 값 또는 함수. 함수라는 게 있어요. 아직 모르셔도 되는데 아까 프린트 같은 거 있죠. 프린트. 이런 걸 함수라고 하는데 정확히 그냥 일단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값이 와야 된다. 값이 와서 선택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하면은 2가 들어오겠죠. 여기 요게 선택이 될 테니까 다시 얘를 좀 더 크게 만들면 이게 참이 되면서 요게 들어오겠죠. 그래서 1이 나와요. 자, 그러면 1, 2 대신 진짜로 이제 뺀 값 이렇게 하면은 너미가 더 클 때는 이렇게 빼서 결과값이 들어갈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너미이 더 큰 걸 테니까 여기서 얘를 빼서 나온 값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해도 5가 나올 거고요. 150 볼까요? 이렇게 하면 130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일단 소개만 드리고요. 이런 거를 엄청 지금 당장 잘 쓰기 위해서 연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게 있다 정도로 알고 넘어가시고 나중에 또 쓰고 싶은데 생각이 안 나면 찾아보시면 돼요. 3학년 3자. 몰라도 이거 다 쓸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조건문 파트는 이제 끝이 났어요. 다양한 개념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if를 잘 쓰는 거고요. if만 가지고도 원하는 걸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LG와 LJif를 쓰는 거고,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논리 연산자를 쓰는 거고, 코드를 더 짧게 하기 위해서 사막 연산자를 쓰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게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남은 거 하나 반복문이죠. 반복문 짧게 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문도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자, 조건문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실행을 선택적으로 하고 싶을 때 조건문을 쓰고요. 반복문은 내가 어떤 실행을 반복적으로 하고 싶을 때 말 그대로. 때 사용하는 겁니다. 특정 명령들을 반복시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빠르게, 간단하고 빠르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법부터 볼게요. 문법부터. 제일 먼저 여러분들 문법을 익히고 외우셔야 되니까. 자, if 이렇게 우리가 이제 너무나 익숙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if에서 일단 while로 바꿔주시면 돼요. 반복문은 두 가지 버전이 있거든요. 자, 하나가 while이고 하나가 for인데,
폰은 while에서 표현 방법만 바꾼 겁니다. 그래서 while을 이해하시면 포문은 저절로 따라와요. 자, 일단 작동 원리는 역시 if문과 거의 비슷합니다. 자, 우리가 이 if문에다가 1 넣으면 실행되고 0 넣으면 실행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while도 0 넣으면 실행되지 않고 1 넣으면 실행이 돼요. 자, A를 한번 출력을 해볼 건데 일단 0을 넣어서 아무것도 실행이 안 되죠. 자, 이 위에 얘네들이 어지럽히니까 역시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자, 아무것도 실행이 안 돼요. 그죠? 자, 근데 이제 여기 1로 바꿔주면 실행이 되겠죠, A가. 근데 어떻게 실행되냐면 계속 반복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while이라는 건 if랑 작동은 동일한데 계속 반복한다라는 것만 달라요. 어떻게 반복하냐면 요 중괄호 요 부분을 계속 반복해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printf를 이렇게 더 넣어서 줄 더 코드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ABC. 자, 이렇게 코드를 3개 적어주면 요 3줄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영원히 반복돼요. 영원히. 자, 끝도 없이 반복되기 때문에 보통 뭐 이렇게는 의미가 없죠. 반복이 계속 무한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반복을 이제 멈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복문을 사용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반복문을 멈추는 방법을 제어한다 그러죠. 반복문을 제어할 수 있어야 돼요. 일단 한 줄로 다시 바꿀게요. 간단하게. 자, 반복문을 사용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보다 반복을 제어해야 됩니다. 멈출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멈추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if문과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if문을 실행시키거나 실행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조건을 사용했어요. 그죠? 마찬가지 조건을 이용하면 됩니다. 자, 가장 기본적으로는 조건을 이용해서 제어하는 거예요. 여기가 1이라고 고정되어 있어서 무조건 실행되는 거거든요. 얘가 1이 아니게 되면 멈추겠죠. 그렇죠? 1일 반복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스위치처럼 우리가 반복하고 있다가 정확한 시점에 딱 꺼줘야 돼요. 자, 그러려면 우리가 여기 숫자를 계속 바꿀 수가 있어야 되죠. 그러려면 변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필수 조건이 반복문을 사용할 때 기본적으로 세 가지 필수 조건이 들어오는데 조건 변수가 필요해요. 자, 이건 반복 조건 또는 탈출 조건 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증감이라기보단 제어, 조작 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가 반복문을 제어할 때 필요한 세 가지입니다. 자, 조건 변수 말 그대로 변수예요. 변수 하나 만드시고요. K 정도로 할까요? 숫자 아무거나 하나 넣어주시고. 자, 조건 변수, 그러니까 반복을 우리가 어떻게 제어하냐면 사실상 반복 횟수를 셉니다. 반복 횟수를 진짜로 세요. 변수를 이용해서 세가지고 적절한 시점 있죠. 내가 원하는 횟수까지 오면은 그때 나가게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while문은 이렇게 작동해요. 요거 보고 이게 요 괄호 안에 요거 보고 이게 참이면 true 값이면 실행을 해요. if문 같은 경우는 이제 밑으로 내려오겠지만 while은 다시 일로 와요. 이걸 또 봐요. 한번 끝나면 여기 또 다시 여기까지 와요. 그래서 여전히 1이면 다시 실행을 해요.
또 와서 1이면 다시 실행하고 또 1이면 다시 실행하고 이렇게 반복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를 바꿔주면 되죠. 자, 그래서 이 K라는 변수에다 1을 넣을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1을 넣는데, 자, 횟수 셀 거예요. 뭐 처음에는 1부터 시작하겠죠. 0부터 시작해도 되는데 1이 우리한테 편하니까요. 자, 그러면은 이 중괄호가 실행되는 거거든요.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몇 번 반복되는지 세면 되죠. 그러려면 이게 실행될 때 이 이 반복이 거의 끝날 때쯤 있죠. 끝나기 직전에 한번 어떻게 해주면 돼요? 세면 돼요. 얘를 1 증가시키면 돼요. K를 1 증가시키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반복 횟수에 따라서 얘가 계속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얘가 5번 반복하면 K가 5까지 늘어나겠죠? 얘가 10번 반복하면 K가 10까지 늘어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K를 가지고 반복 횟수를 셀 수가 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우리는 K가 1 증가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잠깐 주석 처리하고요. 그러면 변수 값을 어떻게 1 증가시키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i라는 변수를 만들고요. 1을 넣을게요. 자, i를 출력을 하면 당연히 1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i에다가 플러스 1을 해보세요. 이렇게. 자, 2가 됐죠. 원래 i가 1이었는데 1을 더하니까 2가 됐죠. 자, 그렇다고 i의 값이 증가한 건 아니죠. 그렇죠? 왜냐면 i를 다시 출력해보면 여전히 1입니다. 자, i라는 변수예요. 변수에는 1이 저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i를 지목하면 거기에 있는 값을 꺼내오는 겁니다. 그렇죠? 꺼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i의 값을 1을 꺼내서 써가지고 1 더하기 1 해서 2가 나온 거지, 여기서 2가 나왔다고 해서 i가 2가 된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 만약 i의 값을 2로 바꾸고 싶다, 그럼 i에다가 2 이렇게 넣어야 돼요. 그죠? 대입을 해야 됩니다. 그죠?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기존에 있는 i를 쓰시려면 이름으로 불러서 사용해야지, 이거 자료형 붙이는 건 최초로 하나 만들 때만 쓰는 거라고 그랬죠. 이렇게 되면 두 개, i가 중복 선언되면서 애매해지기 때문에 에러가 나요. 그래서 이 i를 그대로 불러서 쓰고 싶으면 이렇게 불러오고요. i를 불러서 대입연산자 왼쪽에 썼죠. 이러면 i는 1이라는 값이 아니라 지금 저장소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제가 L밸류, R밸류 말씀드렸죠. 변수가 대입연산자 왼쪽에 오면 값이 아니라 그냥 저장소, 그릇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말은 i라는 그릇에 원래 1이 들어있었는데 2로 다시 넣겠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보면 이제 2가 나오죠. 1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근데 아까 방금 여기서 i 플러스 1이 2라는 것을 방금 확인했죠. u2. 요게 이제 2예요. 그죠? 그럼 요거 2 대신 뭘 넣어도 된다? 이걸 넣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i가 1 증가합니다. 다시 1 증가했죠? 1에서 2로. 자, 그래서 요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변수의 값 증가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i에다가 원래 i 값에다가 1 더해서 다시 자기 자신한테 대입을 했죠. 그럼 1 증가한 거잖아요. 원래 값에서 2를 넣으면 2가 증가한 거겠죠. 3이 되고 3을 넣으면 3이 증가한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뭘 넣느냐에 따라서 i 값이 그 숫자만큼 증가를 하게 돼요. 원래 값에서. 됐죠?
없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K의 값을 1 증가시킬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K 값이 1 증가하겠죠. 아이고, 이것만 나머지도 다 풀어야죠. 됐죠? 자, 제가 요거를 한번 K 값을 출력을 해볼게요. 그래서 %D로 K를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일씩 증가하는지 보시면 돼요. 자, 요거 잠깐 주석 처리하고 실행합니다. 막 증가하죠? 지금 일씩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K 값이 이렇게 시시각각 반복을 할 때마다 일씩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확인 가능하죠? 자, 다시 끄고요. 자, 그럼 이제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어차피 작동 원리가 딱 하다가 여기로 오는 거잖아요. 그죠? 요거 계속 반복하다가 요거, 반복하다가 요거, 반복하고 여기 오고,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반복하고 싶은 횟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K가 횟수 세는 거니까 일씩 계속 증가하는 거 같잖아요. 그럼 특정 시점까지, 예를 들어 제가 10번 수행하고 싶어요. 그럼 K가 언제? 10이 될 때까지 돌리면 되죠. 자, 근데 여기서 K가 10이 될 때까지 돌리는 건데, 어쨌든 여기가 1이어야 이게 실행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K가 처음에 1인데 1 되면 이거 틀린 말이 되면서 반복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K가 10이 아니면 계속 돌려라. K가 10이 아니면, 10이 아닌 게 맞다면, 맞는 말이다면 돌려라. 돌려서 계속 K를 계속 증가시켜라. 언제까지? 10이 될 때까지. 10이 되는 순간 우리가 원하는 횟수에 도달했으니까 빠져나오겠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이렇게 해도 되고, 똑같은 표현으로 10보다 작으면, 작거나 같으면, 그죠? 그럼 우리가 K가 10이 될 때까지는 이걸 실행하겠다는 거예요. 10번. K 숫자 자체가 반복 횟수를 의미하니까. 그럼 10까지 나오죠? 우리가 이거 횟수 센 거예요. K로 1부터 10, 10까지 반복해서 10까지 센 거고요. 이거 대신 아까처럼 반복시키고 싶은 코드 있죠. 예를 들어서 A, A가 10번 반복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아이디어가, 반복을 제어하는 아이디어가 이렇게 됩니다. 필수 3가지 조건, 다시 1번 조건 변수, 2번 반복 조건, 3번 조건 변수 제어. 이 3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반복 제대로 제어를 못하겠죠. 자, 그래서 A라는 코드를, A 출력 코드를 10번 실행시키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포는요, 포문이 있어요. 포문은 요 3가지 필수 조건을 가로 안에 한 줄로 적은 게 포문이에요. 자, 어떻게 적냐면 세미콜론 있죠. 세미콜론으로 딱 2개 찍어주시면 공간이 3개 생깁니다. 이렇게 각각 하나씩 순서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조건 변수 먼저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이거 반복 조건을 여기 가운데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증가를 여기다 넣어주십니다. 그리고 반복시키고 싶은 코드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똑같은 겁니다. 이게. 얘랑 얘랑 똑같은 거예요. 열 번씩 2번 나왔죠? 자, 근데 딱 봐도 이제 포문이 뭔가 좀 더 짧아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포문을 많이 쓰고요. 근데 while도 while이 편할 때가 또 있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포문은 while에서 나온 거니까 둘 다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반복문은 이게 끝입니다. 끝인데 하나만 더 살펴보자면, 자, 이 증가 표현식 있죠? 증가 표현식.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A는 1이다. 자, A를 1 증가시키려면 이제 이렇게 한다라는 거 아시겠죠? 자기 자신한테 특정 값을 더한 다음에 다시 자기 자신한테 대입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 프로그래머라는 족속들은 사서함과 하나에서도 편리함을 찾으려고 해요. 게으른 종족들이라 이것도 되게 불편해요. 이게 A 2번 나오는 것도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짧은 표현으로 만드는데 이렇게 만들어요. 요 기호를 합쳐버려요. 그리고 증가시키고 싶은 값만 이렇게 앞에 있는 거예요. 어차피 이 두 개는 같은 걸 의미하니까. 그래서 A를 1 증가시켜라. 이런 의미로 씁니다. 그래서 A1 증가시켜라는 이제 여기 아니라 이렇게 쓰게 되고요. 만약에 2 증가시켜라면 이렇게 쓰면 돼요. 3 증가시켜라면 이렇게 합니다. 별 차이 없어 보이는데 이거 쓰다가 이거 쓰면 좀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몰랐을 때는 그냥 이렇게 쓰는데 이거 쓰다가 이거 쓰려고 하면 이제 못 써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짧게 표현해 주시면 되고, 자, 그럼 얘를 일단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순서 잘 보셔야 돼요. 더하기가 먼저 나오고 이꼴이 그 다음에 나와야 됩니다. 순서 바뀌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좀 짧게 표현을 했는데 이게 이제 개발자들이 쓰다 보니까 1씩 증가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거에 비해서 30 증가, 50 증가하는 것보다 1씩 증가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또 생각해요. 아, 이게 정말 많이 나오니까 얘가 나올 때는 더 편하게 하자. 더 편하게. 얘가 더 많이 나오니까. 자, 그래서 1씩 증가하는 거에 한해서는 이렇게 바꾸기로 합니다. 엄청 편하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게 최종적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1씩 증가하는 표현이에요. 됐죠? 자, 해서 실행해도 잘 됩니다. 자, 해서 반복을 제어하는 방법은 역시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근데 일단 두 번째 제어 방법인 브레이크는 나중에 같이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반복문 이용해서 문법을 익히시고 사용을 해보시는 시간이 필요하죠. 문제를 좀 드릴 테니까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복문 문제 4개 아주 간단한 걸로 올려드렸습니다. 자,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열을 뭐 만들어 달라고 돼 있는데, 자, 아까 우리가 그 횟수를 셌잖아요. 이렇게 횟수를 셌거든요. K 1부터. 그래서 1부터 세면은 1, 2, 3, 4, 5 1씩 증가하니까 1부터 10까지의 수열을 얻게 됐죠. 횟수를 세다 보니까. 그죠? 각각의 횟수를 출력을 하면은 1부터 10까지 1씩 증가하는 숫자를 얻게 된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거를 이용해서 수열을 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1부터 100까지. 그리고 1부터 100까지 짝수만 출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짝수는요 2의 배수가 짝수거든요. 그러니까 2의 배수인지를 따지시면 돼요. 그래서 짝수일 때만 출력을 하면 됩니다. 2의 배수인지를 구하려면 2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인지 아닌지 보시면 돼요. 일단 한번 해보세요. 어차피 오늘 이거 다 못할 것 같으니까